2026년 새해 시작부터 계좌가 녹는 걸 보면서 이제 진짜 끝인가 싶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공포에 질려 지금. 손절하는 99%는 평생 이 시장의 먹잇감이 되어 빈손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바로 오늘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놀란 마음 잠깐만 진정하고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력의 움직임 지금 바로 떠먹여드립니다. 자, 우선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 누군가 리플 488만 개를 싹 쓸어 담았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여러분, 488만 개가 돈으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1165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69억 원입니다. 누군가 169억 원을 한 방에 태워서 리플을 산 겁니다. 그것도 한국 거래소에서 말이죠. 한국이 원래 리플 사랑이 유별난 나라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고요. 그런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큰 매집이 나왔다는 건 분명 뭔가 큰 판이 짜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지금 93,000달러, 원화로 1억 3천만 원 되죠. 비트코인은 하루 변동폭이 1%도 안 돼서 잠잠한데 리플은 혼자 11.5%나 급등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플이 드디어 비트코인 눈치 안 보고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비트코인 형님 가시는 대로 다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플이 자기만의 호재와 이야기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부터 볼까요? 현재 4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2면 딱 중립 구간입니다. 시장이 미쳐 날뛰는 것도 아니고 공포에 떤 것도 아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직 과열된 게 아니라는 건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지수가 80, 90 넘어가면 이제 좀 쉬어야 하나 싶은데 지금은 40이니까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작년 10월 청산 사태 기억하시나요? 레버리지 너무 당겨 쓰다가 계좌 한 방에 날아갔던 그 사건,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났었죠. 그런데 지금 그 코인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다시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물론 아직 방심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은 여전히 비트코인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94,600달러라는 벽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시장 전체의 운명을 가릴 겁니다. 그 벽을 시원하게 뚫으면 리플도 알트코인도 다 같이 날아가는 거고 거기서 막히면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 차트는 계속 견눈질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리플이 이렇게 오르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차트쟁이들이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부터 보면 최근 리플에서 트리플 바텀 패턴이 나왔습니다. 바닥을 3번 콩콩콩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양인데 이게 뜨면 보통 뒤에 큰 상승이 따라옵니다. 제 말만 믿지 마시고 과거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트리플 바텀 뒤에는 항상 큼직한 슈팅이 나왔었으니까요. 어떤 분석가들은 5,000달러, 심지어 12,000달러까지도 부릅니다. 물론 먼 훗날 얘기겠지만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단순한 투기판 코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진 그냥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그런 코인이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판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규제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게 바로 명확한 규칙입니다. 그동안은 규칙이 없어서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기업들도 무서워서 손을 못 댔잖아요. 리플도 그래서 몇 년 동안 SEC랑 지루하게 법정 싸움만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려고 팔을 걷어붙였거든요.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딱 잡아줬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쉽게 말해 달러나 원화의 가치가 딱 고정된 코인입니다. USDC처럼 항상 한 달러 가치를 유지하니까 가격 변동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리플은 가격이 널뛰니까 커피 사 먹기 힘들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격이 똑같으니까요. 이 법안 덕분에 이제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고 대기업들도 자기네 코인을 찍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코인 만들어서 결제하면 수수료 깎아주고 디즈니가 디즈니 코인으로 입장권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법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건 다른 코인들 규칙까지 싹 정해주는 법안인데요. 이미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에서 이야기 중인데 전문가들은 몇 달 안에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통과되면 리플 같은 코인들이 드디어 명확한 법적 신분을 얻게 됩니다. 증권인이 아니니 하는 지겨운 싸움이 끝난다는 거고 규칙이 생기면 드디어 큰형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규제 무서워서 눈치만 보던 은행, 자산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지갑 열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몬페이 법률 책임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해가 될 것이다. 몬페이 같은 글로벌 결제 회사 임원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미 업계 뒤편에서는 준비가 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도 은행들한테 새 규칙을 줬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규칙인데 은행이 코인 자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해준 겁니다. 보고는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죠. 이제 은행들은 규칙이 애매해서 코인 못해요 라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게 된 겁니다. 리플은 애초에 이런 환경을 노리고 만든 코인입니다. 처음부터 은행이랑 금융기관 쓰라고 만들었거든요. 다른 코인들이 은행 없애자
탈중앙화 외칠 때 리플은 은행을 도와주자 라고 했으니까요. 비트코인은 은행 없이 우리끼리 직거래하자 주의라면 리플은 은행이 더 빠르고 싸게 일하게 돕자는 주의입니다. 지금 은행들이 해외 송금할 때 쓰는 스위프트망 이거 엄청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리플은 이걸 몇 초 만에 수수료도 거의 공짜 수준으로 해줍니다. 은행 입장에선 안 쓸 이유가 없는 기술이죠. 실제로 수많은 은행들이 이미 리플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고 규제만 풀리면 바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위프트 이야기도 좀 더 해볼게요. 전 세계 만약에 금융기관이 쓰는 그 거대한 망 말입니다. 이 보수적인 스위프트도 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역사상 처음으로 API 기반 메시징으로 바꾸면서 블록체인이랑 연결하기 쉽게 구조를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핀스트라 같은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 스위프트 연결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ISO 2020이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도 따르고 있는데 리플은 태생부터 이 표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은행들이 같은 언어로 소통하게 만드는 공통 규칙 같은 겁니다. 그동안은 서로 양식이 달라서 송금이 늦어졌는데 이제 통일된 표준을 쓰니까 훨씬 빨라지겠죠. 다른 코인들은 이제야 부랴부랴 맞추려고 하는데 리플은 이미 옛날부터 준비 완료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스위프트가 추진하는 국가 간 결제 표준화 프로젝트도 리플은 이미 다 지원하고 있고요. 결국 스위프트가 변하는 그 중심에 블록체인이 있고 리플은 그 변화랑 찰떡궁합이라는 겁니다. 스위프트 쓰는 만약의 기관 중 절반만 리플을 써도 그 수요가 얼마나 폭발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게다가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난리잖아요. 미국이 경제 제재 카드를 너무 자주 쓰니까 달러만 믿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금도 사 모으고 다른 결제 시스템도 찾는데 리플이 딱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브라질로 돈 보낼 때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다시 달러를 헤어라로 바꾸죠? 환전만 2번 하느라 시간 걸리고 수수료 나가는데 리플을 쓰면 중간 단계가 싹 사라집니다. 원화를 리플로, 리플을 헤어라로 바꾸면 끝인데 이 과정이 1분도 안 걸립니다. 며칠씩 걸리던 해외 송금이 카톡 보내듯 순식간에 끝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리플이 가진 진짜 가치고 기관들이 군침을 흘리는 이유입니다. 최근 태국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도 재밌습니다. 관광객들이 코인으로 바로 결제하게 해주는 건데요. 태국 놀러가서 환전소 찾아 헤맬 필요 없이 폰으로 코인을 바트화로 바꿔서 바로 쓰는 겁니다. 관광객은 편해서 좋고 태국 정부는 세금 걷기 좋고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태국에서 이게 성공하면 일본, 유럽 같은 다른 관광 대국들도 줄줄이 따라할 겁니다. 전 세계 관광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인데 여기서 코인 결제가 터지면 수요는 상상 초월이겠죠. 리플은 이렇게 진짜 쓰이는 곳, 실사용 사례를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은행도 유럽 금융사도 리플 기술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코인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술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쓰느냐잖아요. 비트코인은 디지털금,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라면 리플은 국제 결제망이라는 확실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리플이 만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 이건 미국 달러랑 1대1로 묶인 코인입니다. 규정을 칼같이 지키는 걸로 유명해서 뉴욕 금융당국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큰 은행들은 법 어기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이렇게 규정 잘 지키는 리플이랑 일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리플은 은행들만 쓰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는데 은행이 편해지면 결국 우리 같은 고객도 편해집니다. 송금 수수료 싸지고 속도 빨라지고 환율 우대받고 그 혜택이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구조니까요. 또 리플 위에서도 이더리움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빌딩을 쪼개서 10만원어치만 살 수 있는 부동산 토큰화 같은 거요. 돈 많은 사람만 건물주 되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도 소액으로 건물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채권도 쪼개 팔고 펀드도 토큰으로 만들고 사고 팔기 힘들었던 자산들이 훨씬 자유롭게 거래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가격 이야기 좀 속 시원하게 해볼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리플이 5,000달러, 심하면 12,00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싶으시죠? 근데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해외 송금하려고 묶어둔 돈, 이걸 노스트로 계좌라고 하는데요. 이 돈이 무려 15조에서 20조 달러나 됩니다. 그냥 금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죠. 근데 리플을 쓰면 이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송금할 때마다 바로바로 리플로 바꿔보내면 되니까요. 그럼 은행들은 그 거액의 돈을 딴 데 굴려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득입니까? 만약 리플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면 리플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건 모든 은행이 리플을 쓴다는 아주 행복한 가정이 깔려 있긴 합니다. 현실적으론 경쟁자도 나올 거고 시간도 걸리겠죠. 그래서 저 숫자가 당장 찍힌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 하나만큼은 분명히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규제 풀리고 기관 들어오고 실제로 쓰이기 시작하면 지금 2.38달러는 너무 싼 가격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리플은 찍어낸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만들지도 않는데 찾는 사람은 늘어난다? 공급은 묶여 있는데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오르는 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잖아요. 물론 내일 당장 10% 빠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판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제발 하루하루 등락에 목숨 걸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올랐다고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고 내일 떨어지면 무서워서 손절하고 이러면 절대 돈 못 법니다. 2026년에 규제 잡히고 2027년에 기관들 들어오고 2028년에 전 세계가 쓰는 그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 미래를 본다면 지금 가격은 박앤셀 중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리플 하나만 보지 말고 시야를 좀 넓히세요. 체인링크 같은 코인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배달부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리플이 돈을 옮기는 도로라면 체인링크는 정보를 나르는 통신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몰빵 투자는 금물입니다. 리플, 체인링크, 비트코인, 이더리움 골고루 담으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